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완벽해야 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여서 지칠 때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대인의 골칫거리에 대한 아주 오래된 해답, 와비사비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솔직히 왜 이렇게까지 지쳐 있는 걸까요? 정말 끝도 없는 경주 트랙을 달리는 기분이잖아요. 이게 바로 번아웃이죠. 만성피로, 완전 방전된 느낌. 더 높은 이상을 쫓는다고 계속 스스로를 다그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완벽해야 돼 하는 그 압박감, 이게 우리를 엄청 불안하게 만들어요. 난 아직 부족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이런 생각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닿을 수도 없는 완벽함을 쫓다 보니까 만성적인 불만족만 남는 거예요. 뭘 해도 이제 최선인가 싶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의 뿌리가 대체 뭘까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 사회, 특히 미디어나 광고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에요. 사실 이건 불가능하고 심지어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완벽하게 대칭인 얼굴, 막 조각칼로 빚은 듯한 몸매, 흠 하나 없는 집, 완벽한 가족 사진, 끝도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은연중에 강요받는 완벽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오래된 지혜가 현대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완벽을 쫓는 대신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철학, 바로 와비사비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완벽한 대칭, 흠 하나 없는 상태, 반짝이는 새 것을 이상적으로 봐요. 반면에 와비사비는요, 비대칭, 약간의 흠집,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죠. 와, 정말 정반대죠? 와비사비,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와비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박하고 거칠고 약간은 불완전한 느낌을 말해요. 그리고 사비는 시간에 따라 낡고 닳고 손상되면서 생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뜻하고요. 이 철학의 뿌리는 일본의 다도 문화에 있어요. 옛날 15세기에는 지배층들이 아주 화려한 중국 찻잔으로 불을 과시했거든요. 그런데 한 선승이 이게 다가 아니다 라면서 일부러 소박하고 투박한 일본 그릇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로 점점 더 의식은 단순해지고 자연을 닮아가고 결국 다도라는 게 소박함,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 즉 불완전함을 기리는 시간이 된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완벽함을 쫓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깨지기 쉽다는 점이 있어요. 옛날에 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득 찬 잔보다 빈 잔을 옮기기가 더 쉽다.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나요? 완벽하게 꽉 찬 상태라는 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지를 딱 보여주는 비유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물이 표면 장력으로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찬 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완벽의 상태라고 해보죠. 여기에 아주 작은 충격 하나만 가해져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완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역설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워지는 거예요. 이건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플라톤에 따르면 완벽한 원이나 완벽한 정의 같은 건 우리 머릿속, 즉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해요. 현실 세계에는 그런 완벽한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로, 빵개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게요. 와비사비가 우리가 보통 흠이나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서 얼마나 깊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글이 있는데요. 정말 멋져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다 윗부분이 터져 갈라지는 모습. 그건 그냥 빵이 구워지면서 생기는 흔적일 뿐인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또 잘 익은 무화과가 슬슬 터지기 시작하는 모습도 그렇다. 어떤가요? 의도하지 않은 흠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죠. 와비사비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끌어안으라고 말해요. 늙어가는 것, 비대칭, 구부러진 모양, 손상된 흔적, 그리고 쇠퇴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도요. 우리가 보통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지만 사실 이게 바로 자연의 순리이고 그 안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멋진 철학을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흔히들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와비사비를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결이 좀 달라요. 대중적인 미니멀리즘은 보통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 비싼 디자이너 가구 같은 걸로 꾸며진 흠없는 공간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와비사비는요, 비대칭도 괜찮고 너무 칼같이 정리하지 않아도 돼요. 오래되고 좀 낡은 가구도 아끼고 사랑해주죠. 핵심은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남아있는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자, 그럼 와비사비를 삶에 들여오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비우고 남은 물건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나 돌멩이 같은 자연물을 집안에 들여보는 거죠. 둘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한 나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림욕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숲에 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의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죠. 특히 이 산림욕, 정말 효과가 좋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불안감, 그리고 온갖 걱정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늘 어딘가 불완전하게 펼쳐지는 이 자연의 모습, 이것보다 더 완벽한 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완벽함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